안녕하십니까. 석강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가 4,552.37로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주들이 대거 급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나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 기대감에 7.01%나 급등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7.92% 상승하며 109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이 상당히 흥미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에 머물렀지만 내부적으로는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먼저 전체적인 시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4,552.37로 전일 대비 0.03%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4,570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으나 후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944.06으로 0.35% 하락했습니다. 보합권 마감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꽤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오늘 시장은 크게 두 가지 테마가 주도했습니다. 첫째는 반도체 업종의 강세, 둘째는 방위산업주들의 폭발적인 상승이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소폭 순매도와 순매수를 기록했는데요. 개인들의 매수세가 워낙 강해서 지수가 플러스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연일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승세가 지속 가능할까요? 여러 증권사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코스피 목표치를 5,600까지 제시했고요. 다른 증권사들도 코스피 5,000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업 실적 호조,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확대 기대감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주도한 개별 종목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반도체 업종부터 얘기해 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 섹터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75만 6천 원으로 1.89% 상승하며 강세를 보인 반면 삼성전자는 13만 8,800원으로 1.56%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CLSA가 두 종목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CLS의 리포트 내용이 화제가 됐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CLSA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2만 원, SK하이닉스는 106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가 대비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4분기 실적이 20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목표가 24만 원을 향해 전진 중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리포트에서는 천장이 어디냐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하락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단기 차익 실현 매물로 보입니다. 최근 급등했던 만큼 일부 투자자들이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HBM 시장 확대, AI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펀더멘털이 견고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증권사들은 4분기 호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왜 강세였나요?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위치 때문입니다. 엔비디아향 HBM 공급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차세대 제품인 HBM4이 양산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리포트에서는 하이닉스가 280% 오를 때 368% 폭등한 진짜 대장주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는 관련 부품주나 장비주들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띈 건 역시 방위산업주들이었습니다. 하나오션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나란히 7% 이상 급등했는데요. 네, 방위산업주들의 랠리가 대단했습니다. 하나오션은 12만 9,700원으로 7.01%,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09만 원으로 7.92% 급등했습니다. 한화오션의 경우 캐나다 잠수함 수주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약 60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가 노후화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교체하기 위한 프로젝트인데요. 한화오션이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수주에 성공한다면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떤 재료가 있었나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의 국방비 분담금을 2천억 달러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방산 수출 확대 기대감도 작용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장중 111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섹터는 어땠나요? 현대차는 34만 500원으로 2.85%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로봇 테마가 부각되면서 PBR 0.5배라는 만년 저평가 굴레를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이후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이것이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업종은 어떤가요? 최근 악재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섹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LNF는 오늘 10만 4,200원으로 3.89% 상승했지만 최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회사가 공시정정 직전에 자사주를 처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4조 원에서 970만 원으로 정정 공시 직전 자사주를 팔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공개 정보 활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LNF가 처음에 공시한 수주 금액이 4조 원이었는데 나중에 970만 원으로 정정했습니다. 약 4,0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 정정 공시가 나오기 직전에 회사가 자사주를 처분했다는 겁니다. 만약 회사가 정정 사실을 미리 알고 자사주를 처분했다면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할 수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업종 전반은 어떤가요? LG에너지솔루션은 36만 6천 원으로 1.21% 하락했습니다. 한 기사 제목이 이건 산타도 못 살려. 연말 몰아친 악재에 2차 전지 개미들 울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좋지 않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북미 IRA 정책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는데요. 네, 원달러 환율은 1,450.49로 0.38% 올랐습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1,450원대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견조한 경제 지표와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가 수출 기업에는 긍정적이지 않나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수출 대기업들은 원화 약세 시 환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우려도 있어서 양날의 검입니다. 특히 1,500원에 근접하면 정부의 개입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국채 시장은 어땠나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14로 0.98% 하락했습니다. 채권 가격은 112.59로 0.01% 소폭 상승했고요. 최근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일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남아 있어서 채권 시장의 방향성은 불확실합니다. 원자재 시장은 어떤가요? WTI 원유는 배럴당 56.2 달러로 0.41% 상승했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유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온스당 4,443.4달러로 0.13% 소폭 하락했는데요. 달러 강세의 부담을 받았지만 여전히 4,400달러대의 고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정말 높은 수준인데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금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한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도 계속되고 있고요. 다만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금리가 없는 금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서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미국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어땠나요?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6,900이 10.93으로 0.34% 하락했고 다우존스는 48,996.08로 0.94%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23,584점이 8로 0.16% 상승하며 선방했습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컸네요.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상승했지만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 중심의 다우는 약세였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빅테크와 AI 관련주에 베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엔비디아가 189.11달러로 1.00% 상승한 것이 나스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계속 강세네요. 엔비디아는 AI 칩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실적 모멘텀이 강합니다. 특히 차세대 블랙웰 칩의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서 향후 몇 분기 동안 강한 실적이 예상됩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만큼 단기 변동성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빅테크 종목들은 어땠나요? 애플은 260.33달러로 0.77% 하락했고 테슬라는 431.41달러로 0.36% 하락했습니다. 애플의 경우 아이폰 판매 둔화 우려가 여전하고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이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SMC는 크게 떨어졌는데요? TSMC는 318.68달러로 2.67% 하락했습니다. 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내 파운드리 공장 건설 비용 증가 우려가 작용했습니다. 또한 일부 고객사들의 주문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AI 칩 수요 증가로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VX 지수는 어떤가요? VIX 공포지수는 15.38로 4.27% 상승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증가했다는 신호인데요. 아직은 15대로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보통 20을 넘어가면 시장이 불안해진다고 보는데 현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B2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 코스피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융자 잔고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영끌하자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는 상당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왜 위험한가요? 신용융자는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시장이 오를 때는 수익이 배가 되지만 떨어질 때는 손실도 배가 됩니다. 특히 2024년 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신용융자로 투자했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증권사들은 계속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잖아요? 증권사들의 전망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펀더멘털은 좋습니다. 문제는 타이밍과 변동성입니다. 코스피가 5,000, 5,600까지 갈 수 있다고 해도 그 과정이 일직선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10%, 20% 조정이 올 수 있는데 신용융자로 투자하면 그 조정을 버티지 못하고 강제 청산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자사주 처분이 125배 늘었다는 기사도 있던데요? 네, 이것도 주목할 만한 지표입니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처분한다는 것은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판단하거나 자금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기업들의 자사주 처분이 급증했다는 것은 중소형주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보유 종목의 대주주나 회사가 자사주를 대량으로 처분한다면 주의 신호로 봐야 합니다.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사주식을 판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는 아닙니다. 반대로 자사주 매입을 늘린다면 회사가 주가를 저평가로 보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긍정적입니다. 덕양에너젠 IPO 논란도 있었는데요? 덕양에너제는 효성중공업을 비교 대상으로 제시했는데 공모가가 고평가됐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비교 대상 기업과 사업 구조나 수익성이 다른데도 유사한 밸류에이션을 적용했다는 비판인데요. IPO 시장이 과열되면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IPO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IPO는 기본적으로 고위험 투자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는 공모가 자체가 고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펀더멘털을 꼼꼼히 분석하고 비교 대상 기업이 적절한지,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작정 청약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워런 버핏의 연봉이 화제가 됐던데요? 네, 흥미로운 기사였습니다. 투자의 전설인 워런 버핏의 연봉이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억 원 정도인데 그의 후임자는 2500만 달러, 약 360억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열정페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가요? 버핏은 버크셔에서 웨이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연봉보다는 주식 가치 상승으로 부를 축적합니다. 따라서 명목상의 연봉은 낮게 가져가는 거죠. 반면 후임 CEO는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수준의 보상을 받는 겁니다. 이는 창업자와 전문 경영인의 보상 구조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남양유업 본사 사옥 매각 얘기도 나오던데요? 한앤코가 남양유업 본사 사옥의 시장가를 탐색하고 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남양유업은 오늘 5만 원으로 0.2% 하락했는데요. 회사가 자산 매각을 검토한다는 것은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했네요? 네, 비트코인은 9116.59달러로 1.3% 하락했습니다. 9만 달러 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지만 10만 달러 돌파에는 실패한 상태입니다. 최근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단기 급등했던 것에 대한 조정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은 어떤가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고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사용한 암호화폐 투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알트코인은 어떤가요?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더 큽니다.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 알트코인은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투자를 하더라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코인 위주로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박 교수님,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글로벌 경제는 미국의 연착륙 가능 박 교수님,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글로벌 경제는 미국의 연착륙 가능성과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핵심 변수입니다. 미국은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보다 높아서 연준의 금리 정책이 매파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입니다. 트럼프 재집권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관세 정책과 국방비 분담금 문제가 주목됩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2천억 달러의 국방비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방위 산업주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관세 정책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것이 실행되면 글로벌 공급망에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와 위협이 동시에 존재하는데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 기지로 부상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급등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구리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리 관련주들의 주가가 40%나 폭등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리는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AI 데이터 센터 등의 필수적인 원자재인데요. 공급은 제한적인 반면 수요는 계속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구리 관련주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탄소 중립과 전기화가 진행되면서 구리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광산주나 재련회사보다는 구리를 활용한 최종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1분기 투자 전략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면? 여러 증권사들이 1분기 투자 키워드는 반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방산이라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이 두 섹터가 가장 강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AI와 HBM 수요 증가, 방산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방비 증가가 배경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전히 핵심입니다. 특히 HBM 시장이 확대되면서 두 회사 모두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산주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 이후이므로 분할 매수가 현명합니다. 2차 전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2차 전지는 현재 조정 국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회복될 것입니다. 다만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술력이 검증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소재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주목할 만합니다. 자동차주는 어떤가요? 현대차는 로봇 테마로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PBR이 0.5배로 여전히 저평가 상태인데 로봇 사업이 본격화되면 밸류에이션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라인업 확대와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실적 모멘텀이 약해서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도한 낙관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첫째, 신용융자나 레버리지 투자는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둘째, 분산 투자를 통해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본인의 투자 원칙과 손절매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켜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시점에서는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을 추천합니다. 포트폴리오의 60에서 70%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같은 우량 대형주로 구성하고 나머지 30에서 40%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형주나 테마주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 상승기에는 수익을 누리면서도 조정기에는 손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해외 투자도 분산 투자의 일환으로 고려할 만합니다.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강한 펀더멘털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AI 시대의 수혜주로서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다만 환율 리스크가 있으므로 환해지 상품을 활용하거나 투자 금액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채권 투자는 어떤가요?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 초반인데
이는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특히 주식 비중이 높은 투자자라면 일부를 채권으로 전환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주식시장이 고점 근처에 있을 때는 채권 비중을 늘리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금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금은 온스당 4,400달러를 넘어서며 역사적 고점 수준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한 금 가격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 관점이 적절합니다.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를 금이나 금 관련 ETF로 보유하면 위험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내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내일은 미국 증시의 흐름과 외국인 수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마감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했던 만큼 내일도 상승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570선에서 저항이 있을 수 있어서 이를 돌파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돌파에 성공하면 4,600, 4,700까지도 가능하지만 실패하면 단기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남은 기간 주목할 이벤트가 있을까요?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이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고용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강화돼서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하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일정들이 있나요? 다음 주에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잠정 실적이 주목됩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20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주가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주요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데 이것도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좋을 때일수록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라는 워런 버핏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5000 시대가 올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의 투자 원칙을 지키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것이 결국 승자가 되는 길입니다. 네,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시장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코스피가 4,550선에서 보합 마감했지만 반도체와 방산주를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75만 원대를 돌파했고 하나오션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7% 이상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